23일 오늘 목요일이죠. 예, 피해 목요일. 최근에 피목이 지난주에도 좀 피목 다 왔고 최근에 이제 피목이 좀 빡센 피목이 좀 많기는 했어요. 예,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의식은 하려고 하진 않는데 의식하다 보면 더 말리는 경향도 있고 그렇다고 또 무시는 안 하는 쪽이긴 한데 오늘도 피목 한번 잘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제 주가는 뭐 좋았습니다. 예, 우리은행 승 별로 의심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 의심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경기가 우리은행 승하고 KT 경기였죠. 예, 근데 KT 오버가 너무 좋아 보였고 배당이 더 컸기 때문에 이걸 가져갔었는데 이게 좀 아쉬웠고 KT가 5연패 했으면 이길 때 됐다. 그동안 식감이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홈에서 강한 KT면 이길 타이밍이 충분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들어왔죠. 예. 다 들어왔고 어제 EASL 경기들은 제가 뭐 따로 묶어서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류쿠가 이건 동기부여가 그래도 다른 앞 경기보다는 조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그대로 어제는 뭐 정상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면 류큐가 질 리가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고 타워이파 경기는 이게 사실 히로하고 타워이파의 직전 경기도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다. 3점 3개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거의 또이또이했다. 경기 내내 좀 끌려가다가 경기 막판에 잘 붙었고요. 여기가 용병들이 진짜 잘하거든. 타워이파가 용병들이 진짜 잘하는데 마지막에 잘 붙여놓더라고. EASL 좀 제한적인 정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이 대회에 승률을 좀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골스하고 세크 경기가 재량 중인데요. 일단 6점 차로 세크가 앞서 있네요. 예, 일단 오늘 느바는 핸디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기들이 너무 많았고, 좀 어려웠죠. 어제 오늘 느바가 조금 어려워서 오늘은 제가 잘 안 하는 조합인데, 정배 3개 조합. 정배 3개 조합. 일단 세크만 이기면은 하나 적득해가지고 한 박스는 좀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 뭐, 우리 방 전혀 나쁘지 않죠. 예. 스무스한 흐름으로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괜찮지 않나? 꽤나 좋은 흐름으로 쭉쭉 가고 있다. 어제 KT 반대에서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그지? KT 반대 어제 삼성 또 한 번 가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KT를 맞다는 거. 모비스하고 SK 첫 경기부터 좀 이제 어려운 경기죠, 그죠? 예, 이 경기들은 이제 리그 최상위권의 두 팀이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치? 아마 삼성 프렌을 좀 많이 봤을 거야. 예, 많이 봤을 거고. 삼성 프렌은 근데 어제 되지 않았나? 마지막에 멘탈 나가서 안 됐구나. 어제 홈콜이 좀 있어가지고. 홈콜이. 우리끼리 어제 조금 나눴던 얘긴데, 최근에 클불 경기들이 홈콜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들이 조금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도 KT 경기도 홈콜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홈팀 위주로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예. 어, 그런 거는 이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죠. 자, 모비스 대 SK. 최상위권 팀들 대결이죠. 빡세겠죠? 모비스,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점수 많이 주고 지들이 더 많이 넣어서 이기는 그런 팀인데요. 최근에 이제 10경기 중에 4경기를 패배했는데 이 4경기 평균 득점이 70점대 초반이었다. 그리고 이 만난 팀들이 약간 수비가 그래도 괜찮은 팀들, DB, KT, 스크, 소노 이런 팀들을 만나서 저득점 그거의 패배. DB도 이때 강상재가 있었거든요. 강상재가 있으면 DB는 그래도 수비가 괜찮은 팀이 돼. 음. 그래서 모비스가 패배하는 공식은 수비가 괜찮은 팀. 그리고 저득점 경기라면은 패배하는 케이스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지훈이 빠진 구간에 이제 5경기에서 2승 3패. 확실히 함지훈이 빠진 구간에 타격이 없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결과적으로. 예. 최근에 이제 모비스의 어떤 경기력을 좀 감안했을 때는 함지훈 빠진 이유는 조금은 좀 아쉽다고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격이 좀 뻑뻑해질 수는 있으니까. 음, 그리고 SK 최근 9연승 질주하고 있죠. 예, 인상적인 부분은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보는 부분은 SK 실점 부분이에요. 실점 부분들. 최근에 그 브레이크 직전까지를 보면 약간 오버사이드 분위기가 좀 많았거든요. 농구가. 예, 근데 그 구간에도 보면은 최근 10경기 경기당 실점이 70점이 안 돼요. 68.9점.
그렇다고 SK가 뭐 템포가 아주 느린 팀도 아니거든요. 그죠? 예, 템포 푸시 할 때는 또 팍팍하고 생다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뭐 느린 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 실점은 확실히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좀 볼만하고요. 앞선 라인업들이 좋죠. 예, 오재현이 뭐 부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오재현, 최원혁 앞선 라인들. 그리고 페인트존에 이제 원희, 오색은, 최부경 이런 라인들도 전부 다 좋은 폼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 역시 최원혁이 항상 좀 인상적으로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전. 어, 맞대결도 굉장히 재밌었죠. 올해 양팀. 그죠? 시즌 초반에 이제 모비스가 좀 정리 안 된 시점에서 이제 SK가 이제 두들겨 팬 경기가 한번 있었고요. 이제 이 경기는 이제 뭐 크게 참고하기가 어렵고. 가장 최근에 이제 펼쳐진 두 번째 경기가 진짜 백미였죠. 예, 스크는 이제 그 당시 홈에서 1패밖에 없었던 팀이었고. 모비스도 이제 원정에서 좀 강했던 이런 팀인데 결과는 이제 1점 차. 1점 차 승리였고 거의 뭐 챔프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예. 다음 경기도 굉장히 좀 피가 튀었어. 그죠? 이 경기를 이렇게 지다 보니까 전 다음 경기를 SK를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SK가 개빡쳐서 한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 피 튀기는 경기 끝에 SK가 끝까지 옥신각신하다가 6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김선영이 못 나왔던 경기인데요. 예, 그래도 홈에서의 강세를 그런 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날 때마다 좀, 그러니까 두 팀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붙었을 때는 항상 좀 피 튀기는 경기를 좀 했다는 부분에서 예, 오늘도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일단 최근 기준으로는 저는 그래도 SK가 경기력이 낮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 모비스가 함지훈이 빠지고 나서 공격이 조금 삐걱거린다는 부분들,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 지금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가만히 있으면 경기력 자체는 SK가 나. 근데 오늘은 홈원정에서 이제 원정을 가잖아요. 그죠? SK가 원정을 가고 오늘 모비스는 홈이다. 최근에 홈콜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면 오늘도 승패 라인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예. 오도 한번 뭐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는 승패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게 SK가 홈이면은 그냥 부담 없이 전 찍을 것 같거든요. 근데 SK가 원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본다면 저는 SK를 볼 것 같긴 합니다. 승패를 굳이 본다라고 하면 최근 기준으로 저는 경기력이 SK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스페라이 좀 어렵지만 SK 승마 그리고 오 사이드도 일단 추천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요. 언어보는 조금 좀 어려웠는데요. 일단 앞선 세 경기 언어보는 두 번은 오바 게임이었고 한 번은 언더 게임이었으며 지금 기준점 대비로 항상 우리가 이제 언더팀 오바팀이 나뉠 때가 좀 어렵죠. 최근 기준으로 스크는 조금 좀 언더팀이고 오비스는 대놓고 오바팀이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오바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승패, 언어버 다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어제는 내가 제일 추천했던 게 연홍오는 떴나? 일단 연홍오는 뭐 볼만했던 것 같은데 연홍오는 떴나? 어제 KT 경기도 좀 볼만한데 KT 경기는 좀 까리했던 것 같고 KT는 어제 KT가 좀 이길 거라고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홈콜 때문에 멘탈 나갔었구나. 자, 오케이. 자, 다음 경기는 창원 LG 대 고양 선호. 약간 하자 있는 팀들이죠, 그죠? 약간 부상자들이 많아요. 창원 LG 같은 경우에 지금 마레이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직전에 유기상이 지금 발목 쪽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못 나올 거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최근 이제 말에 없는 구간을 좀 잘 버티고 있는 LG고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이 구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뭐 타마요입니다. 타마요. 아시아 쿼터 외국인 선수 최초로 라운드 MVP를 또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타마요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3점이에요. 3점. 최근 5경기 3점이 38%가 터지고 있습니다. 마레이가 없는 시점이면 당연히 수비가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LG라든지 DB라든지 이런 팀들은 수비가 괜찮은 팀이에요. 근데 강상재 빠지고 김종규 빠지고 여기는 마레이 빠지니까 평균 실점이 거의 80실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양 팀 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3점이 많이 터져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득점이. 그거를 해내고 있었던 게 최근의 창원 L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기상이 빠지는 게 조금 아쉽죠. 유기상이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한 10득점 언저리 정도는 되고요. 이 점도 2개, 3개는 꼭 박아주던 선수란 말이야.
6 이상이 아니고라도 3점을 쏠 수 있는 선수는 많지만 그래도 6 이상이 빠지는 건 분명히 타격이라 볼만 합니다. 어 그래도 3점 쏠 사람은 여전히 좀 많기는 하죠. 예, 일단은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멀로가 식어갔다는 거. 예, 멀로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마레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던 거는 멀로도 있거든요. 저 멀로가 들어오게 되면 볼이 굉장히 잘 돌아요. 수비는 아무래도 마레이보다 빠지지만은 굉장히 패싱 센서가 좋은 선수기 때문에 어, 굉장히 패스가 잘 돈다. 찬스를 잘 봐준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근데 멀로가 좀 식어왔잖아. 멀로가 나이가 많은데 멀로가 86인가 그럴 거야, 나이가. 나보다 형 같긴 한데 나보다 1살 동생인가 2살 동생인가 그래. 아무튼 멀러가 좀 쉬고 왔다는 건 좀 크고요. 근데 나머지 또 3점 쏠 수 있는 자원들은 일단은 많아. 일단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창원 LG가 오늘도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창원 LG 그리고 먼로가 길게 쉬었다 타마요. 역시 뭐 고향 소노보다는 좀 좋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직전에 이제 모비스 만나서 긴 연패를 끊었고요. 리그 최상위 팀을 상대로 한번 이겼다는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만하죠.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 팀이 알파카바가 들어간 시점에는 그냥 언더를 보기는 하는데 알파카바가 경기를 너무 길게 못 뛰어요. 그죠? 예, 지금 김태술 감독이 평가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수비가 좋다는 건 뭐 김태수 감독도 동의를 할 거야. 근데 결국에는 코트 마진이 좋아야 되거든요. 어떤 선수든 그지? 내가 수비를 아무리 잘하면 뭐해? 득점을 못 넣으면 의미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코트 마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 마진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먼노를 많이 뛰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정현이 빠진 시점에서 득점 넣을 사람도 너무 없다 보니까 알파카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선수죠, 그죠? 미드레인지 안 되고 포스트업이나 이제 풋백 이런 거 해야 되는 선수고 혼자 뭔가 풀어내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알파카를 그래서 많이 안 뛰게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근데 매치업상으로 좀 우위가 있으면 뭐 좀 뛰게 할 수도 있죠. 오늘 창원 LG 같은 경우에도 5번 용병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넣어봄직도 한데 난 알파카가 포스트업 치는 거를 별로 기억나는 게 많지가 않다 그렇게. 포스트업도 그렇게 잘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많이 뛰지도 않아가지고 좀 명백하게는 모르겠는데 포스트업도 인상적으로 본 게 별로 없어. 일단 모비스전에 이제 수비가 허벌인 팀을 만났으니까 좀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좀 있기는 한데 최근에 고양 소노의 슛감을 감안했을 때는 이마저도 좀 기적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외곽 야투가 이제 꽤나 좋았다. 번즈, 김진유, 이재동, 임동석 진짜 쏠 수 있는 선수들은 거의 다 쌌고 꽤나 좀 잘 들어갔던 날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성조의 활약도 좋았죠. 올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선수인데 굉장히 신나게 좀 잘하더라고. 이렇게 좀 의외의 선수들이 이렇게 한 번씩 홈에서 신나게 잘하면은 분위기를 완전히 좀 탈 수 있죠. 예. 그런 모습이 지난 경기에서의 소노였다. 근데 솔직하게 여전히 득점 기대치가 너무너무 낮습니다. 소노는 그죠. 또 누가 넣을지 잘 모르겠어. 마레이가 없으니까 5번 수비가 헐거워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LG가. 그리고 고양 소노가 뭐 페인트 존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부상자들이 좀 있는 매치업인데 저는 그래도 LG가 낫다고 보고요. 근데 6.5 엔디는 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죠? 기준점 대비 조금 지금 하나 빠졌네, 기준점이. 일단은 뭐 언더를 좀 생각을 좀 안 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손호에 대한 득점 기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언더를 생각을 좀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배변이 나왔어. 151점으로. 만약에 배변이 한 번 더 나오면은 이건 언더는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기준점이 한 2번 정도 바뀌는 경기들은 기준점 안에서 약 오르게 깨진 케이스 진짜 많거든요. 기준점이 2번 바뀌면은 웬만하면 걸으세요. 그 언어번은. 그래서 첫 번째는 언더고요. 그래도 LG 사이드는 뭐 저는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남은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LG가 더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선호가 지금 뭐 홈 경기도 아니고 원정 경기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LG 사이드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핸디는 6.5면 좀 커요. 그리고 아마 이 두 팀이 오늘 고득점보다는 저득점 경기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6.5 핸디는 이건 창원을 찍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저득점 경기들은 아무래도 핸디가 크면은 그 찍기는 좀 부담스러워. 고득점 경기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6.5는 저는 고양 손호 사이드를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일반승 정도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기준점이 좀 아니 좀 배당이 좀 서운하긴 하네요. 6.5 6.5 저득점 경기 일반승이 1.24이면 좀 많이 서운하긴 한데 오마인 그래도 나는 창원 이거 마인 찍는 게 맞다고 보긴 하거든 형들. 판단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저는 오마인 6.5마인 다 창원 LG를 찍는 게 맞다는 생각은 해. 이게 고양 소나가 홈이면 모르겠는데. 오잡이? 오잡이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근데 윗경기보다는 조금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하고. 자, 다음 경기는 삼성생명 대 신한은행. 자, 일단 이 경기를 딱 보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지금 신한은행이 올 시즌 4번 만나가지고 신한은행이 3번을 이겼어 삼성생명을. 그리고 최근 2경기 다 신한은행이 이겼단 말이야. 근데 삼성생명 정도의 팀이 신한은행한테 3경기 연속 지는 거는 조금 좀 상상하기 어렵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신한은행이 최근에 진짜 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웬만한 지금 중위권 팀 뺨치고 있죠. 솔직히 그냥 경기력이 좋아. 그냥 다 떠나서. 이제 그런 점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생명 최근 5경기 3승 2패. 이제 썸한테 한번 졌고요. 신한은행한테 졌고. 홈에 극강이 썸한테 한번 크게 당했고.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그냥 경기력이 좋죠. 자, 일단 이 구간에 삼성생명의 평균 득점은 66득점으로 일단 연원 기준으로는 완전히 그냥 1황의 득점력을 꾸준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이제 키아나 스미스가 조금 좀 안 좋았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 감기 몸살이 있었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은 그래서 키아나 스미스가 한 2경기 정도 좀 부진했던 구간들이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키아나 스미스가 2경기 부진했는데도 최근 5경기 평균 66점이다. 역시 뭐 득점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썸전에 감기 걸렸다고 하더라고. 썸전에. 그때 막 드라이빙도 많이 안 하고 그랬잖아요. 키아나가 좀 본인이 많이 던지지도 않고 많이 돌리고 이랬었는데 몸이 안 좋았던 거야 이날. 썸 주전 2명 빠진 날. 일단 최근 경기에서는 캐나다가 조금 좋아진 모습이 나왔고요. 이 경기 이후로는 뭐 감기 몸살 계속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진한 경기들에서도 뭐 이 팀들이 계속 60점을 넘기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일 휴식구 경기이기 때문에 일정도 뭐 꽤나 좀 괜찮은 상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삼성생명은 워낙 득점력이 좋은 팀이니까요. 그리고 키아나 스미스의 컨디션에만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기든 한번 해볼 만한 경기를 만드는 팀이니까. 자, 다음은 이제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 요즘 너무 좋죠. 최근 5경기 기준으로 4승 1패요, 4승 1패. 이제 홈원정 차이가 조금 있는 팀이긴 한데, 썸 원정 가서 이제 한 경기 진 게, 조금 유일한 패배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이제 원정이 2경기, 삼성생명전에 원정이 있었는데 이 경기를 또 이겨버렸습니다. 다른 팀도 아니고, 삼성생명을. 최근 경기들의 좀 특징을 보면은 신한은행이 또 5를, 아까 뭐 채팅창에 5 좋아하는데, 오늘 이 경기도 5를 좀 일단 볼만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신한은행이 진짜 5경기를 진짜 많이 하긴 하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더더욱. 최근에 4승 1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번의 승리 중에 빅맥조아요님 별풍선 399개 감사합니다. 오늘 좀 5를 좀 찍어볼 만한 한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모비스 하이하이오님. 경기고 오케이. 최근 4승 중에서 5 띄운 경기가 3번이야. 최근 5경기 중에 3을 5를 띄었어. 신한은행이 꽤나 좀 잘 비비는 팀이다. 그리고 사실 삼성생명한테 좀 상성도 괜찮잖아요. 3승은 이길 때 그냥 시원하게 이기는 팀이라, 근데 신한은행은 좀 비비는 팀이고. 근데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비벼도 이상은 않단 말이야. 근데 일단 5 순위를 좀 제 개인적으로 정해드리면은 저는 일단 모비스 SK 경기가 5가 일단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은 이 경기. 이 경기는 저득점이면은 5 확률이 좀 높아지고. 그 다음 이 경기.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셋 다 뭐 볼만한 요소들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1, 2, 3로 제일 일단 1순위는 저는 모비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해보시고 빅맥조아님 땡큐. 아무튼 신한은행은 요즘 경기력은 뭐 너무 좋아. 그지? 그냥
솔직하게 최근 기준으로 그냥 상위권 팀 경기력 아닙니까? 그죠? 리카 홍유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다가 최희샘 복귀했지. 가뜩이나 까드지는 좋지. 그냥 좀 이제 좀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신한은행이 수비가 개선이 좀 많이 안 된다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윈타워가 정상적으로 좀 가동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예, 유순이하고 리카. 근데 리카는 좀 탑에서 플라이를 많이 하는 선수긴 한데 그거는 뭐 공격대 얘기고. 근데 전체적으로 실점이 이제 리그에서 항상 많은 팀인데 실점이 많이 개선이 안 된다는 부분이 조금 좀 아쉽기는 해요. 4승 1패 구간에도 경기당 평균 득점이 62점, 평균 실점이 60.6점이야. 이러니까 5가 많이 뜨지. 많이 뜰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점은 여전히 많다 이거야. 그래서 이 경기는 역시 이제 언더보기 좀 힘든 경기거든요. 최근에 이제 여자 농구가 이제 좀 오바가 좀 많이 뜨죠. 예, 어제도 오바 좀 좋아 보였는데 무난하게 떴고. 삼성생명은 오바팀. 신한은행은 본인들이 이제 수비가 약간 허벌이기 때문에 오바팀 성향에다가 본인들이 이제 골을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오버가 나냐 안 나냐 약간 정관장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득점력도 좀 꾸준한 편이기 때문에 오버 안 보기에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기준점이 125점은 좀 높아요. 예, 그래서 들고 가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신한은행이 이 앞선 맞대결들도 보면은 확실히 좀 상성에서 좀 앞선다는 느낌도 좀 들기는 들어요. 그죠? 아무래도 페인트 존에서는 이거는 신한은행이 조금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거든. 앞선 맞대결들을 보면은 리카 홍유순이 가동된 경기들은 확실히 리바운드에서 조금 좀 앞서는 모습이 좀 보여져요. 예, 그런 부분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삼성생명이 그래도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데 삼성생명이 오늘은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신한한테 지금 두 경기 연속 졌거든요. 예, 삼성생명 정도의 팀이 요즘 잘한다고는 하지만 신한한테 세 경기 연속 깨지는 거는 저는 조금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키아나 스미스의 몸살 문제도 올 쯤은 충분히 해결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은 삼성생명 승 사이드를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기는 합니다. 음, 이길 타이밍이 됐다. 이길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직전 경기가 신한은행이 원정에서 삼성생명을 이겼잖아요. 근데 한번 이기긴 했지만 올 시즌 원정 성적이 되게 안 좋은 건 팩트거든요. 홈에서는 7승 4패로 그냥 너무 잘하고 원정에서는 2승 8패야. 원정에서는 2승 8패. 그래서 이 원정 특유의 신한은행이 나온다고 하면 5가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직전 경기는 원정에서 3승을 한번 패기는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신한은행 풀이라든지 이런 건 한번 좀 조심하실 타이밍이 아닐까. 삼성생명 승마 5바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딱 이 정도 느낌으로 들었던 생각의 경기가 어제 KT거든. KT? 약간 KT랑 느낌이 좀 비슷해 이거. KT가 이길 건 의심 안 한다. 그리고 반대 프렘 보는 거 좀 조심해라. 가 저 경기일 것 같아 저는. 느낌 도는데 원래 국내 경기는 뭐 느낌 도로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경기 손보 한번 볼게요. 손보는 지금 좀 문제가 있죠, 그죠? 황태희가 빠졌단 말이야. 전력의 5할이라고 할 수 있는 황태희가 지금 빠져 있는 십정이고, 3생 경기. 삼생하고 신한 경기. 황태희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주 큰 부상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직전 경기도 빠졌고 그 전에 경기는 경기하다 빠졌고 그래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다. 일단 손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 연승을 달렸단 말이야 형들. 그지? 그리고 긴 연승을 당했으면 보통은 연패를 타는 게 국내리예요. 직전 경기는 뭐 형캐전이었으니까 그렇다 칩니다. 이 형캐전이 졌어. 그래서 이게 연패를 탈지 말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서 황태희까지 못 나온다? 약간 방점을 찍어줄 수는 있지. 근데 이걸 또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일단 황태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명확하지가 않고요.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부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일단 직전 경기는 형캐전이었으니까 뭐 질 수밖에 없었다고 치고요. 그리고 뭐 한 세트를 따냈어요. 황태희가 안 나왔는데도 한 세트를 땄다는 게 의미가 있어. 2연승? 솔직히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땄냐? 야쿱. 이놈이 또 물건이란 말이야. 이날 심지어 나경복도 컨디션 조절을 해줬어요. 야, 황태기 못 나오는데 형캐한테 어떻게 이기냐. 그동안 우리가 연승 길었으니까, 연승 길면 또 데미지가 오잖아요. 야, 나경복 거의 뛰지도 않았어, 이 경기.
근데 어떻게 한 세트를 비볐냐. 일단 야쿠비 되게 좋았어요. 이 야쿠비 현장에서 기대치가 되게 높더라고요. 기사로 보나 뭐 해설자들 얘기를 들어보나 그리고 앞선 뭐 다른 시즌들의 어떤 성적들을 보나 근데 약간 이 선수는 좀 키가 크진 않아. 키가 크진 않은데 이제 점프력이 좋고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윤주랑 비슷해. 저기 윤주도 굉장히 탄력이 좋죠. 이 선수가 비에나랑 둘이 20득점을 이제 합작을 했어요. 예, 세타가 황태기도 아닌데 형캐한테 한 세트 따는 것도 정말 쉽진 않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의 손보를 무지성 반대를 까야 될지가 조금 고민스럽죠, 그죠? 그냥 긴 연승을 탔다, 황택이 빠졌다, 그냥 반대 찍고 싶지. 근데 이 야쿠비 이 경기가 이제 두 번째 경기였단 말이야. 두 번째 경기면 적응도 지금 굉장히 빠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통은 한 세네 경기부터 살살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데 두 번째 경기부터 거의 1옵션 뺨 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사마가 요즘 좀 많이 삐걱거리는데 사마가 삐걱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막심 같아요. 막심이 요즘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김정호는 요즘 보이지도 않죠, 그죠? 예, 여기는 뭐 알리파즐리 김정호 원투펀치 거기에다 막심이 합류하면 야 공격 누구한테도 안 밀리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파즐리하고 이제 막심의 공전 문제도 있고 최근에 김정호가 컨디션이 좋질 않아서 아예 보이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막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비자 문제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했잖아.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근데 이 선수가 나이가 많아요. 예. 89년생인가 그래. 나이가 적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 시즌 중반에 요 팀 왔다가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른 팀 왔다가 뭐 적응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어디가 조금 안 좋거나. 최근에 막심은 우리가 알던 땅콩의 막심은 좀 아니기는 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지성 손보 반대를 찍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부담을 좀 느꼈어, 저는. 좀 뜯어보면서. 일단 올 시즌 맞대결은 손보가 2승 1패로 좀 앞서 있습니다. 두 팀 만났을 때 전부 3대1 경기였고. 그래서 예, 은근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손보 쪽을 한번 좀 찍어보고 싶죠. 예, 손보 쪽을. 일단 제일 속편한 선택은 막심 파즐리 공존이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기는 해, 그지? 그게 파즐리도 또 리시브 부담도 또 많이 안아야 되고 포지션이 좀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예. 근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 근데 막심 자체의 컨디션 문제도 꽤나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이 경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긴 한데 일단은 183.5에는 일단 오바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양 팀 다 어느 쪽 하나 시원하게 손이 안 나간다는 것 자체로 일단 오바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손보 승. 손보 승에다가 손보 마인. 2연승 세터 경기 마인 찍으면 형들 근데 진짜 토할지도 몰라 형들. 2연승 세터 보면은 좀 괴롭거든. 그래서 핸디는 제껴. 예, 그냥 핸디 찍을 거면 오바 찍으시고. 예, 저는 오바에다가 일반승은 저는 그래도 손보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공격수들의 상태, 김정호도 지금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김정호도 두 경기 동안 거의 제 역할을 아예 못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팀이 지금 조금 좀 정리가 좀 안 된 시점이라 좀 봐야 돼. 삼성화재는 지금 이래저래. 자, 다음 페퍼하고 도공.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가 오늘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이 경기를 제가 왜 좋게 볼까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도공이 좋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페퍼 직전 경기 보면 좀 심각해 보였거든 나는. 나 역배도 까불 만하다고 보는 쪽이야 나는. 난 지금 상태로는 도공이 더 낫다, 훨씬 낫다.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페퍼는 어떤 팀이에요. 솔직히 수비가 불안하잖아요. 네, 수비가 연승 타는 구간에도 안 좋았어. 연승 타는 구간에도 상대 리시브 디그보다 퍼센티지가 좋게 나온 경기가 진짜 없어. 내가 거의 다 찾아봤는데 아예 없어. 그냥 공격력으로 커버한 거였어. 이때 상대 팀들이 많이 삐걱거리기도 했고. 근데 공격력이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하잖아. 그치? 내가 직전 경기 때도 그랬지. 이한비, 박정아 꾸준한
프리카노 다 꾸준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잖아. 이 세 명의 고점이 지금 동시에 터졌기 때문에 그동안 좋았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셋 중에 한 명만 빵꾸가 나도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직전 경기들 보면 어때요? 네, 이한비, 박정아 다 좋지 않죠. 예, 근데 이한비도 꾸준하게 기대할 선수가 아니잖아, 그치? 가뜩이나 수비가 흔들리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확실하게 못 해주면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페퍼다. 라는 걸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고점이 한 구간에 몰린 것 같아, 이 팀이. 이 팀이 우리가 이 구간에 몰리기 전에 페퍼도 보세요. 이한비 아예 안 보이던 기간도 있고 프리카노 저 잘못 뽑았다 그냥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듣던 선수고 박정아야 뭐 그날 다른 선수고 원래 리시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나는 좀 잘 안 되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고점이 어느 정도 좀 몰렸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점이 몰려서 잘하는 경기들 승리한 경기들 보시면요 3대2 3대2 3대1 물론 만난 팀들이 현대건설, 통장, 현대건설 꽤 센 팀들을 만나긴 했지. 근데 이 경기 중에서 상대 리시브 디그보다 좋았던 수치를 기록한 경기 한 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놓고 얘기해서 공격이 안 되면 이 팀은 호로록 무너질 수 있는 팀이라는 거야. 근데 앞선 경기 칼텍스전 어땠습니까? 실버하고 유서열한테 이날은 실버한테 몰빵이 조금 좀 덜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에서 3대0 셧아웃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좋게 보기가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올 시즌에 페퍼한테 이제 2번 졌고 한 번은 이겼는데 아니 페퍼가 2번 이기고 도공이 한 번 이겨서 상대 전적은 좀 앞서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공이 현 시점 기준으로는 더 경기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도공도 뭐 흥국생명 이기고 칼텍스 이기고 뭐 좋았다. 예, 현대건설 풀세트 비비고 근데 직전 경기 정관장한테 이제 3대0 셧아웃을 당했죠. 예, 당했기는 했지만은 근데 지금 프리카노 그러니까 두 팀의 공격수들을 비교해봐. 누가 더 낫습니까? 저는 도공이 더 나은 것 같거든요. 현 시점 기준으로. 예. 강소희, 니콜로바, 타나차, 베우나. 여기는 장위, 프리카노, 박정아, 이한비. 난 도공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수비는 당연히 훨씬 더 도공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똥대똥 매치업이라서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예, 그래도 도공 프렌 사이드는 충분히 한번 찍어볼 만한 경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도공 역배도 한번 찍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딱 보자마자 들었어요. 예, 최근에 경기를 지켜봤을 때는 최근의 폼은 도공이 더 낫다. 그래서 이 경기는 183.5는 기준점 좀 높으니까 언더에다가 저는 도공 풀 역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따봉 질찻 유튜브 또 은근히 그래도 좀 봐주시는데 따봉은 많이 안 눌러주더라고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녹화는 여기까지